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며칠 동안 좀 다른 지역을 좀 돌아다니느라고 바빴습니다. 바빠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재밌는 이야기 또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밴드도 그렇고 이제 조용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번에 매매 전세 전국 시장 상황 올린 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제 토지 투자 관련해서 모르면 당한다 시리즈. 모르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틀에 산속의 상업지역이다.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든 또는 뭐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상업지역이 제일 좋다라는 거, 용도지역 중에서는. 용도지역에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나중에 차차차차 하나씩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같으면요, 제가 토지 투자 관련해서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호랭이 TV에서. 거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토지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요즘 다주택자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꼭 토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포만감 내지는 뿌듯함 내지는 오죽하면 이렇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워너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토지 투자를 하겠지만 그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기 전에는 섣불리 토지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제가 토지 투자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구만수라고 검색을 어이구, 이 뭐 구만수 치니까 엄청 연관 검색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상가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토지 하지마라고 있습니다. 호랭이 TV 구만수 인터뷰 오브 토지 하지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토지 투자하면은 대박 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현혹된 말에 속아서, 또는 본인이 이제 완벽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려면 공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쯤 보시고, 토지 투자에 관심이 계신 분은 꼭 이걸 보시고 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저번에 하나 했었고요. 기획부동산 예방법에 대해서도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토지 투자는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지 않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토지 투자 관련해서 동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땅 사세요, 저런 땅 사세요, 저런 곳이 좋아요, 이런 것이 좋아요, 그거 들으려면은 이 방송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할 리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뭐 땅 파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꾸준하게 한 개씩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토지 투자 모르면 당한다 시리즈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전번에는 모르면 바보 된다 했었는데, 오늘은 모르면 당한다 시리즈 1, 2에 이어서 오늘 계속 2쯤 되겠습니다.
자, 산속의 상업지역이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한번 화면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좋다라는 거,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물론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좋긴 하지만 상업지역이 좋은 이유는 개발 잠재력이 높다라는 거죠. 상업지역 중에서도 뭐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에 대비해서 중심 상업지역은 상당한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높은 용적률과 높은 건폐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도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강의 들으러 한번 오세요. 요번에 20일날 서울에서 김종률 아카데미 거기에서 21일, 22일입니다. 토지 강의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십시오. 자, 이게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걸 보시면,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수요를 크게 할게요. 자, 화면상에 보시면요, 이제 산이죠. 산인데, 제가 요거 지금 이렇게, 요거 네모나게 처리한 거는요, 이 지명입니다. 지명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다라는 걸 또 이제 알아챌까 싶어서 이렇게 숨기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화면을 더 키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또 이게 위치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관련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또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괜히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요 화면상에 보시니까 전부 다 산이죠. 산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수지 같은 게 조그만한 게 하나 있다, 그죠? 조그만한 게. 자, 이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적 편집도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상업지가 돼 있죠. 자,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고 또는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교통이 집중되는 곳, 상업시설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로, 공원, 학교 뭐 여러가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산 속에 지금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 위쪽으로 갔어야지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뒤에 보면 또 뭔가 또 표시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안 들려고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중심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주차장이 옆에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업지역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산이죠. 자, 이것을 지적 편집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지역, 산업용지 막 이렇게 다 돼 있죠.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속에 상업지역을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보면은 산업용지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사실은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적인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위에 보면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라고 돼 있죠.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라고 돼 있고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은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입니다. 이 사업법은 2000년도에 없어졌어요.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은 언제? 최소한 지금 2018년이니까요. 18년 전 이상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다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거죠. 지금 개발을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되겠죠. 뭐 환제 방식이나.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어느 누구한테 토지를 권유를 받았어요. 사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이런 땅을 내어 놓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실제 저한테 의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의 겁니다. 예, 그런 사례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이 산소계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니까 땅은 싸겠죠. 금액이 싼데, 야, 여기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야. 봐라, 국가에서 이제 발행한 그 실제의 국가에서 발행한 이 공부에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믿고 국가에서 발행한 공적 장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실제로 상업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상업지역이 나와 있죠. 도시지역의 상업지역. 이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고 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번에도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참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못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연예인이라고 보기로 했지만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뻐지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원장님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고 이쁜 얼굴이 되겠죠. 그러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겠죠. 그 수술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땅의 형태도 이런 땅들을 이렇게 만들려면 최소한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비라든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충당하느냐? 그 충당하는 방식이 국가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몽창 사들여서 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개발사업법을 빌려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지 산업입지법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해서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다 사가는 거고, 이에 비해서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너무 공공에서 또는 기업에서 돈을 착취한다,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 이 돌려줄 환자입니다. 일정 부분 감보를 하고 돌려줍니다. 그 돌려주는 땅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해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 우리 그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듯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입니다. 나중에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토지를 이렇게 분양을 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분양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땅을 막 사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막 와서.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산속에 도대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사겠냐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왕왕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온천들이 시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산속에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백암온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암온천이 어디에 있냐면 울진군에 있습니다. 백암온천 관광 쪽, 여기 다 산이죠. 산인데 지적 편집들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산속에 상업지역이 있죠. 상업지역이 있죠. 자, 이 동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요 저수지 있죠.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스톱이 돼버린 거죠. 스톱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땅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땅이 이 분홍색, 즉 상업지역이다, 나중에 상업지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죠. 우리 시쳇말로 귀가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귀가 반짝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볼까요? 이제 소유권 변동에서 소유권에 보면 김정숙이라는 분 외에 87명이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한 필지 아시죠? 한 필지, 연필, 필, 종이 위에 연필로 싹 그려놓은 한 시작과 끝이 딱 마주치는 점. 그게 뭐냐면 한 단위입니다. 토지 한 단위입니다. 이 공부상에 나타내는 토지의 한 단위가 한 필지입니다. 자, 여기 보셨을 때 그 단위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면적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소유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세요. 이거는 오픈된 자료입니다. 오픈된 자료라서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오픈된 자료입니다. 조금만 일사편리 들어가게 되면 다 나옵니다. 지번만 알면. 자,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 많이들 지금 주인이 87명이 같이 지금 같은 소유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의 형태를 갖고 있죠. 이 시간에 지금 뭐 지분이 뭐고 공유가 뭐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공동명의라는 뜻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의 주체가 결국은 관리 또는 처분 또 수익적 행위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수익적 행위 하는 것도 그렇고 처분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다 만나서 또 100%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일부분 소유를 하고 있지만 어느 위치에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설령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물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지. 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샀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 다 공부 안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러죠. 모르면 당한다고. 이게 자기가 공부를 조금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런 땅을 사지를 않아요. 왜 사면 안 되냐? 이 땅은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개발을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사업자들이 붙어서 이미 개발을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백암 온천이라든지 다른 온천 지구들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성이 없다 생각하고 제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은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이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3천만원, 2천만원 소액을 받고 소액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막 이제 판 거죠. 왜? 이게 상업지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 부분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있죠. 2014년에 있고 64,300원입니다. 지금 뭐 따져봐요. 지금 뭐 3, 4년 흘렀다 하더라도 10만원 안 될 겁니다. 상업지역은 보통요, 제곱미터당 몇백만원씩 합니다. 우리가 개발되어 있는, 택지 개발되어 있는 곳들. 또는 기존의 원도심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싼 가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파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했죠. 야, 이거 얼마나 싸냐? 상업지역인데 얼마나 싸냐? 좀 있으면 굉장히, 비싸질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항상 몰라서도 그렇고요. 또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속는 것이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 이 나중에 대박 되겠는데 라는 어떤 대박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르고는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진행을 하기에는 이 시간적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제가 뭐 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한 30분 1시간씩 되니까 좀 우리 집 매니저가 줄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줄여달라고 해서 오늘은 요렇게 요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있으니까 산속에 상업지역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된다고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걸 사게 되면 나중에 개발도 안 되고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중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봐라,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으로 변모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홀리는 거죠. 이렇게 말은 권유지만 너한테만 이야기해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한 필지에 80몇 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들 이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오래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걸 사게끔 권유를 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 여기 관련해서 또 파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뭐 산업단지 들어간다 어쩐다 해서 산속에다가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정당하고 온당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예전에 있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구역을 지정하고 산업단지가 됐던 택지개발지구가 됐던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됐던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뭐 관광단지가 됐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용도지역이 바뀌질 않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까지 인가가 떨어집니다. 그때 의제 처리가 돼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는 전문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용도지역부터 바꿔놓고 이렇게 구역 다 시켜놓고 이거 보십시오. 구역 시키려면 원래 구역이 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도로도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뭔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원상 회복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처음에는 녹지 뭐 아니었겠어요. 이런 식으로 녹지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도 됐을 건데 그럼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원상 회복도 되지 않고 원상 회복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 담당 공무원이 이걸 원상 회복을 시켜 놓으면 이 지금 소유자들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관공서 찾아가서 아마 관공서 다 때려 부을 겁니다. 왜 남의 재산을 이렇게 용도지역을 다운조닝을 했냐고, 낮춰놨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땅들을 사지 마십시오. 누가 권유를 하더라도 절대 나중에 제대로 개발이 될 건지, 또는 여기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법이 없어진 지가 18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최소 18년이 지난 법을 가지고 아직도 한 해 만에 한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좀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렇게 환원을 시키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유지가 안 되면 다시 원상태로 폐지시키고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좀 쇼킹하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